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3명이 추가로 확인돼서 국내 감염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확진 환자 3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부터 좀 확진 경로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3명이 확진됐는데 그 13번째 환자는 1차 입국 교민인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28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바이러스랑 싸우는 게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를 죽여요. 그럴 때는 더 심한 증상이 생겨서 목숨을 갖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째 환자는 중기 환자인데 이게 확진자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이 또 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또 3차 감염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3차 감염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랑 접촉하는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짜로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게 확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15번째 환자는 능동 감시 중에 확진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차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렇게 전염 속도가 더 많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3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역력이 젊은 사람들은 좋으니까 별로 위험성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반대예요. 면역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 싸우는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걔가 내 세포를 공격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메르스 때도 그때 30대 환자가 한 번 감염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번째 확진자의 가족인데 그러면 이제 3차 감염의 정도를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5번째 환자가 나가서 먹고 또 딸인가 누구 또 둘 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3차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중국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감염 갖다 그 경로를 갖다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차, 2차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차 감염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 접촉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15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에 들어와서 능동 감시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확진자로 판정이 나서 물론 14일 이내긴 하지만 시일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13일이잖아요, 지금. 30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확진될 때 간복기가 일주일에서 14일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꼭 있습니다. 3주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메르스 때도 똑같이 그 3주 만에 21일 만에 발병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복기를 7에서 14일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한 3주까지 봐서 감시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3번 확진자가 애초에 격리가 안 됐단 말이죠. 미리 파악도 안 됐기 때문에 이동 경로 과정에서 감염됐을 확산했을 가능성, 또 임시생활시설은 과연 안전한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일단은 격리가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제가 그 WH도 지금 중국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증상 감염자를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한 마리에서 이제 1000마리가 되면 증상이 나오는데 그 전에 900마리까지 증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다음 바이러스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퍼뜨릴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에서 누구랑 얼마나 많은 사람 접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증상일 때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무증상 아까 우한 교민들에서 18명 유증상사를 했는데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음성이라고 꼭 믿을 수가 없는 게 6번 환자가 몇 번 환자가 왜 음성 나왔다가 다시 확진 받았잖아요. 8번 환자. 바로 그거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적어서 증상이 있지만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3일이나 4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2주가 지나도 한 3주까지는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쨌든 우한 교민들이 1인실을 다 쓰고 일종의 자가 격리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접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의료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분이 만약에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의복이나 이런 다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복 같은 거 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 처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임시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신종이기 때문에 뭐 네. 잠복기도 더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귀국한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에 귀국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 또 네. 기내에서도 검사를 하고 네. 도착하고도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빽빽하게 저희가 좀 추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안 자랄 경우는 예.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900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마리가 밑에는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복유는 하고 있는데 증상이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예, 뭐 양이 잡아낼- 작을 경우, 예. 양이 작을 경우. 근데 예를 들어 그 기계가 600마리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들을 격리를 14일 하는 게 아니라 예. 되도록이면 한 3주 정도 그분들 힘들겠지만은 그 저희가 보기에는 한 3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참 어쨌든 그쪽은 확실하게 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에 임시 휴업 상태에 들어간 곳도 많고 어린이집도 폐쇄한 곳도 네.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려면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추측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니죠. 3주가 더 넘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하면 새로운 환자가 또 나오면은 거기도 또 3주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때 오래 갔거든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교회하고 어린이집은 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그 극장 가는 데 있잖아요. 극장 간 사람은 누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솔직한 얘기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제 주변을 둘러봐도 메르스 때와는 확실히 좀 다르게 국민들의 공포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좀 마스크 쓴 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 네.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네. 너무 확진이 빨리 되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메르스보다 한 4배? 해서 5배 정도 지금 전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거 하는 거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솔직히 이렇게 이 걸린 걸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하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자기가 갔다 왔으면 증상이 있으면 자진 능동 신고를 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가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게 되면 전파가 덜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진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우한에서 입국한 분들 중에 50여 분 정도는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 제가 예. 보기에는요. 우한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국에는 그 모든 성에 다 보니까 다 퍼져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들어오는 이제 유학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거기서 나갔다 춘천에 갔다 돌아오는 뭐 우리가 도우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능동해로 해야 되고요. 특히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예. 퍼져서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분들이 자진 신고가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은 이제 중국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저희가 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국내 환자들의 동선이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불식시키고 아무래도 좀 추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선을 공개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공개하지만 자기가 여기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증상이 생겼다면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염병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 동선을 공개를 갖다 명확히 해야지만 처음에 방역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선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속보도 들어와서 소식도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체류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중국인들 입국 금지하자라는 목소리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좀 여쭙고 저희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들어오시게 해서 지금처럼 그 감시를 잘하고 그분들이 2차, 3차 감염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 여기 못 들어오면 어디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또 생활고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잘 감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거예요. 자꾸 번지는 게 문제지 예. 환자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더 많이 하고 뭐 군부대를 동원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인력 보강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국 내 확산 방지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고 WHO도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역 확산 방지 이 부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할 저건 안 되고요. 예.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 들어온 환자부터 해서는 처음에 좀 약간 구멍 뚫렸던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능동 감시자를 할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주가 아니라 한 3주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접촉한 환자들 전부 다 같이 격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3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 네. 능동 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데 그 네. 기준을 메르스 경우에는 뭐 2m 이내면은 무조건 밀접 접촉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 전염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나와서 침이 나와서 이게 확산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공기 전염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침이 나와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속도가 얼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5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쓴 경우선 그 사람이 기침을 해서 가래가 탁 튀어나갈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채기가 5m까지 날아가나요? 굉장히 세요, 그걸로 엄청. 그러니까 아하. 물방울이 비산되게 많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스크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왜 그것도 문제가 되느냐.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 다 능동 감시를 하다가 갖다가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예. 또 그 사람의 또 생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다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접촉한 사람들이 자기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자진 신고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염병은 가장 중요한 게 자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번에 문제가 된 것도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괜찮다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만약 처음부터 강력 대응을 했으면 이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민들의 공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도 6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3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는데 네.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돼서 네. 일상생활을 계속 했단 말이죠. 네. 능동 감시로 추적 중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능동 감시라는 게 전화 통화하고 그렇죠. 격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감도 느낄 것 같은데 그럼 능동 감시 또 밀접 접촉자로 좀 이렇게 분류되는 그 기준을 확실히 좀 세워야 필요성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질병복무관리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접촉을 해야지 우리가 옮을 수 있나 그걸 갖다 따져 하기 때문에 만약 너무 이걸 갖다 모든 사람 다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생활도 있고 경제 활동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은 2m 전에 했지만은 이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예.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자기가 자진 신고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람은 검사를 갖다가 증상이 없으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증상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안 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계속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뭔가 감시 체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전에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일본 기사분이 무증상 감염자한테 해서 감염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낼 방법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발열, 기침, 그다음에 가끔은 설사가 올 수가 있어요. 복통이나 예. 그런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하는 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 네. 예, 문제는 알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자연 파괴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왜? 아하. 이 지금 그 메르스, 그다음에 그 사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무슨 바이러스냐? 박쥐 바이러스예요. 왜? 박쥐.
박쥐에서 기생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왜 생기느냐? 중국에서 박쥐 잡아먹고 그 박쥐를 갖다가 산 걸 유통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돌연변이 그 바이러스가 박쥐한테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사람에 들어와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명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자연 파괴를 안 하고 이상한 걸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포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산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설까지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죠. 중국산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게 나와서 떨어져서 오래 살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중국산 음식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문화가 이제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증상 감염자가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확 올라갔는데 저랑 같이 국을 떠 먹었어요. 그분 치매에 떨어졌어요. 국에 그걸 먹었어요. 이건 걸린단 말이죠. 아. 그보다 손을 닿았어요. 침 닿은 것 같다. 코에게 닿았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점막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술잔을 돌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같이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따로따로 먹는 게 굉장히 좋고요. 누가 감기 증상 있는 사람 꼭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음식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이런 영양제가 좋더라 하는 문자였거든요. 네. 실제로 뭐 면역력 예방에 좋다 하는 보조제 같은 걸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그 면역력을 갖다 떨어지게 되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걸리는 것도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노약자 이런 사람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 28세 그 환자 하나 빼고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씻는 건 다 아시지만 됐고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갖다 이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가 튼튼하려면요 비타민 C하고요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항상 나오지만 우리가 장 건강해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70%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유산균 먹이를 같이 드리는 게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잠을 꼭 푹 자는 게 좋습니다. 아하. 8시간, 7시간 자고 햇볕을 많이 쬐면 건강해질 수 뭐 있습니다. 특별한 걸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예, 평상시에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말씀해주신 이 비말에 의한 전염뿐만이 아니라 네. 대소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왜냐면 얘기했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고 자꾸 발열 기침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들어오면 어디 하냐? 호흡기하고 소화기로 가요. 예.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수가 있어요. 아 복통도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럴 경우는 바이러스가 어디 나오죠? 대변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소변 처리도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변 처리야. 소변은 상관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사실은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예.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저희가 직접 모신 만큼 이 올바른 마스크 예, 착용법을 주세요. 좀 예. 배워보고자 네. 하고 싶어서 일단 마스크는 우리가 보실 때 우리가 이제 KF94면요. 이게 예. 코리안 필터란 소리예요. 예. 그 필터가 94%를 갖다가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1이면 91%, 80이면 80%를 막아주는 거예요. 미세먼지와 균 같은 걸. 근데 9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가 잘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좀 안 좋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91이나 80.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쓰고 나서 썼다 벗었다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사람들은 좀 힘들면 90으로 하는 게 좋고요. 할 때 이거 마스크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펼쳐줘야 됩니다. 네. 펼친 다음에 딱딱한 부분이 위로 가야 돼요. 예. 딱딱한 부분이 위로 가고 된 다음에 뒤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고리가 있거든요. 예. 접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고리가 뒤에서- 그런 용도였군요. 네, 그래서 그냥 귀에다 꽂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저는 고리- 고리는 고리가 뭔가 했습니다. 예, 예. 따로 버렸거든요. 저는 고리를. 아, 고리를 버렸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에다 완전 이렇게 그리고 꽉 아, 밀폐가 그 두 되니까. 개의 그 선을 다음에- 연결하는 예. 고리군요. 그 예.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해서 자기가 거울을 보고서요. 요게 딱 이게 다 달라붙게. 아이고, 이제 거울이 반대로 돼. 됐네. 예. 그래서 요게 딱 접촉하게 이거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그 부분을 요거, 맞춰서. 예, 그거 맞고 밑에도 맞춰가지고 딱 해서 이게 숨이 딱 새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밀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어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을 좀 휘어서 코어에 딱 휘어서, 맞게 밀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만 1, 2에서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죠? 다 들어가겠네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밀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 이걸 하다 갑갑하다 또 벗어요. 벗었다가 가보니까 또 쓰다. 이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들이 갑갑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좀 약간 90일이나 80으로 꾸준히 하루 종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예. 그 한 번 쓴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빨아서 쓰면 효과가 없고요. 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버리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마스크가 워낙 부족해서 뭐 이틀 정도, 2번 정도는 다시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요. 네. 워낙 부족하니까 뭐 그냥 하루는 쓰고 하루 정도는 더 써도 좋지만 근데 암만해도 그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가 필터잖아요. 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가서 걸리겠죠? 예. 그럼 나중에 되면은 숨을 잘 못 쉬거나 필터링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하.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내구성은 있는 거고 손 씻는 팁도 또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독제 이렇게 해서 그냥 씻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 꼼꼼히 30초 정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만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도 어떻게 되죠?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냥 손만 씻으면 안 되시고요. 손톱 그다음에 손톱 옆에 여기까지 거품을 내가지고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해야지만 떨어져 나가니까 예.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손톱까지 다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브리핑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우한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곳에 7번과 8번 확진자가 방문을 했고 15번 환자도 그 경로를 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 해당 장소에 방문하신 분 또 근무하시는 분 거주자분들은 의심 증상 시 꼭 전화를 달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 패션 관람관이니까 그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자기가 갔다 왔다고 지금 신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신고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1339로 해서 바로 저기 이렇게 자진으로 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염병은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차단을 하게 된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 중인 능동감시 대상자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저도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 능동감시자인데 능동감시자는 이제 전화해서 하루에 2번씩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이분이 만약에 제가 갑갑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녔다 할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할 때도 그 옆에 가족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이분이 진짜 자기가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나 서로 감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질병관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분이 그냥 돌아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주위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8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뭐 대형마트도 다녀갔고 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이후에 네. 목욕탕, 대중 목욕탕도 다녀갔는데 지금 지자체는 해당 뭐 장소를 소독하고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런 폐쇄된 장소들, 그동안 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들 네. 다녀간 후에 이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괜찮아지는 겁니까? 네, 그 위에는 괜찮아집니다. 이게 예. 바이러스라는 거가 걔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독하면 죽는데 문제는 그걸 소독한 거는 끝났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분들 때문에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거길 갔다가 안 해야지만 왜? 그 옆에 근무했던 분들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암만 감시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예. 3주 정도는 아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번 환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음성 판정이 나서 격리 해제가 된 후에 이렇게 마트나 뭐 KTX나 돌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음성 판정이 났으니까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닌 건데
그 후에 이렇게 확진자 판정을 받아서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예 음성 판정이 나도 그 잠복기 기간은 아예 또 계속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요. 잠복기 기간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주일 더 자기가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이제 8번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음성 판정이 났어요. 근데 증상 나기 전에 무증상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봐야 확 올라갔을 경우 그때는 기침도 안 하면서 침 같은 거라도 이런 데 갖고 다니면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성 판정이 났어도 잠복기 14일 말고 그중에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본인이 더 자가 격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들과 접촉한 모두를 추적 관리, 또 역학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히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 역학조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뭐 이제 그 사람의 동선을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났나 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CCTV 같은 걸로 혹시 모르는 거 하는데 암만 그래도 이걸 갖다 100%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도 저기 질병원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관리 추적하고 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 다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진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다녀간 분이 있으면요. 그 동선에 있던 분이 있으면요. 질병관리본부에 본인이 내가 여기 있었다고 자진 신고하고서 그다음에 능동 감시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가격리하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질본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이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가 오늘 사실 처음 공개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봐도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서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전염병, 메르스 사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보를 몽땅 공개해야지만 우리가 전염병을 갖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보를 공개 안 하게 되면요. 거기에 다녀간 사람이 내가 그게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더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저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무역관에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100%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법 중요하고요. 능동적인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다면 확진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상태를 좀 완화시키는 치료만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료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무슨 약이 든다는데 아직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지금 개발을 했대요. 문제는 뭐냐 이게 사람한테 쓰려면 1년이 걸려요.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대증 치료거든요. 그래서 뭐 예. 이제 뭐 대증 치료. 대증 치료 뭐냐면 이제 예. 그 수액을 좀 많이 나든지 좀 열을 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호흡기 증상이 나쁘게 되면 산소 호흡기를 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역이 잘 유지되면 굉장히 좋은데 다행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사망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보다 면역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메르스 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망률이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꾸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이 병 걸린 사람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분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재수없게 걸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불쌍하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국 상황 하나만 네.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과 인접한 후난성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류 독감은 어쨌든 인간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알려지긴 했는데 신종 코로나로 중국 방역 체계가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방역 체계에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조류 독감이 사람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지만 얘가 만약 들어와서 변형이 되면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류를 갖다 다 폐쇄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건강하고 면역력을 잘 키워야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환경을 꼭 깨끗이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들 그리고 내 몸 지키는 예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